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7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장애 정도 심한 13,147명으로 확대.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147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각, 신장, 뇌병변, 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 언어, 심장, 지적, 정신, 자폐성, 호흡기관, 안면, 장무, 요로, 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 3천만 원보다 1억 4백만 원 많은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 푸른콜 지역번호 031-755-4000, 브랜드콜 지역번호 031-721-7000, 나앱 성남에스콜을 통해 성남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 사인만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직불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과장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택시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택시업계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영철과 함께하는 소사도시재생지역 한바퀴. 2021년 1월 9일 오후 7시 10분 KBS 1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제104화에서 고마워라 인생아 경기도 부천 편이 방영된다. 부천시는 2016년 소사본동 노후화 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소사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해왔다. 도시재생과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를 유치하여 전국의 소사도시재생사업지를 비롯해 부천의 방방곡곡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에서는 만화박물관과 부천중앙공원을 시작으로 심곡천, 소사도시재생사업지 정지용 향수길과 소사공간을 그려낸다. 또한 진영중학교 만학도 할머니, 가자 이모 조카의 만두집, 은주전자 장인 등 다양한 부천 시민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은 부천 소사본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거리와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한 지역이라며 이번 방송이 소사도시재생사업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도시재생 선진지로서 도약하고 더 나아가 부천시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산업진흥원 2021년 청년내일 채용공제 위탁운영 약정 체결.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은 지난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과 2021년 청년내일 채용공제 위탁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1,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취업률 및 기업의 고용 유지율을 제고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부천산업진흥원은 2012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시작으로 청년내일 채용공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내일 채용공제 우수 운영기관으로도 선정되는 등 관내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2021년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은 21년 1월부터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부천산업진흥원의 자격심사를 통해 공제 가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은 2021년에도 공제사업 운영을 통한 미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고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거친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옹벽 및 담장, 단지 내 도로, 옥상 및 방수 공사, CCTV 등의 유지 보수 사업이며 사업비의 50%, 소규모 공동주택 80%를 세대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는 도비를 보조하여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지원 단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희망 단지는 사업별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http://eft.bukon.go.kr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2021년 청소년 활동 보호사업 참여기관 모집.
부천시는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부천시 청소년 활동 보호 사업에 참여할 기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사업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분야, 진로 탐색, 사회 참여, 권익 개선 등과 청소년 보호 지원 분야, 학교 폭력 예방, 미디어 과의존 예방 등 2개 분야다. 지원 금액은 사업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신규 사업은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기존 동일 사업의 경우 기관, 단체, 별로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021 청소년활동 보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편성 등 기준을 토대로 실시한다. 선정 사업에는 심사 성적,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이 지원된다.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은 예산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부천시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지역번호 032-625-3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장애인 통계 책자 발간 정책 수립에 활용. 성남시는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통계 책자 백신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인지방통계청과 협력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등 행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 A4 크기, 200쪽 분량이며 장애인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5개 분야, 19개 항목, 9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통계 책자 내용을 보면 2020년 지년 6월 기준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36,100세명으로 시 전체 인구 93만 9,748명의 3.8%를 차지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2018년 39.3%, 1만 4,085명, 2019년 38.7%, 1만 3,954명, 2020년 38.5%, 1만 3,902명로 점차 감소했다. 신체적 장애 비율은 2018년 86.7%, 3만 1,016명, 2019년 86.5%, 3만 1,187명, 2020년 86.4%, 3만 1,197명, 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정신적 장애 비율은 2018년 13.3%, 4,758명, 2019년 13.5%, 4,864명, 2020년 13.6%, 4,906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각 항목 비율 변화는 전출입, 인구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17년 454억 원, 전체 예산의 1.4%, 2018년 523억 원, 전체 예산의 1.5%, 2019년 669억 원, 전체 예산의 1.7%으로 점차 늘었다. 2020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는 6,919명으로 성남시 장애인 인구 36,100세명의 19.2%, 시 전체 수급자 28,490명의 24.3%를 각각 차지했다.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26.9%인 9,720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로 집계됐다. 성남지역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33곳, 대상자 186명, 특수교육 시행 학교는 140곳, 대상자 1,356명이다. 성남시 156곳 초, 중, 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2017년 87.2%, 2018년 90.2%, 2019년 94.5%로 지속 증가했다. 2020년 2분기 때 장애인 구직자 275명과 취업자 183명은 2019년 같은 분기 때보다 각각 45명, 6명 감소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9년 2분기 때 59.1%에서 7.4% 증가해 2020년 2분기에 66.5%를 나타냈다. 성남시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701곳, 정부 2곳, 공공기관 15곳, 민간기업 754곳이다.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001명으로 2.8%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15곳, 직업재활시설 8곳, 거주시설 20곳, 기타시설 4곳 등 모두 47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통계는 도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성남시는 장애인 통계 자료를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성남통계정보자료실에 지난달 29일 파일 형태로 올려놨다. 발간한 책자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오는 15일까지 비치한다. 성남시, 노인 9,478명 일자리 사업 편다 도내 최다 규모.
성남시는 올해 26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최다인 9,478명 참여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편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850명이던 사업 참여 인원을 628명 늘렸다. 189억이던 사업비는 73억 원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4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5,478명을 모집한 데 이어 오는 2월 8일 물결표 사인 18일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이 중 모집이 끝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99억 원, 국비 91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93억 원, 이 투입돼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공익형 4,084명, 시장형 501명, 사회서비스형 423명, 취업알선형 400명 등 4개 분야다. 포스트핸드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방역활동단, 무인 도서 대출을 안내하는 은빛북 매니저단, 사업 참여자들의 발열, 마스크 등을 확인하는 365 지킴이단, 카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한다. 참여 유형별로 한 달에 30시간 물결표 사인 66시간 근무하고 27만 물결표 사인 100만 원을 받는다. 다음 달 모집하는 어르신 소일거리는 전액 6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환경감시단 등의 소일거리를 한 달에 12시간 하고 12만 6천 원의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연말까지다. 소일거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성남 시민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수정중원 분당 3개 구 노인회 지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역 내 폐지 죽는 어르신을 우선 선발한다.